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엽서를 썼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조 부모님들께 엽서를 쓴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쓸 곳이 두 곳인데 선생님께서 왜 엽서 한 장만 주신 건지 엽서를 못 받은 조 부모님들은 서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누구에게 써야 될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 권만 쓰라는 건가요?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카네이션만 만들어 드렸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 엽서를 보냈어요. 친구들은 누구에게 썼나요? 저는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동생이 안동할머니 댁에, 제가 참외할머니 댁에 엽서를 썼답니다. 저는 매번 친할머니 댁에 썼어서 이번에는 외할머니 댁에 썼습니다. 엽서가 2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엽서를 쓰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꾸미게 될 What do you do? Tell me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5일 동안 생존 수영을 배웠습니다. 첫날 수영을 할 때 정말 재밌어 수영 선수가 돼볼까 생각도 해보았지요. 마지막 날에는 피부도 빨갛게 되고 수영 중 물도 많이 마셔 수영 선수는 되지 말고 즐겁게 물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윤아, 요즘 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난 요즘 수영에 관심이 아주 많아. 수영 생각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빨리 배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미네야, 이번 주에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였어? 나는 수영을 배우는 게 제일 재밌었어. 그래서 수영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상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 제 친구 민재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다며 이모들께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으며 저도 뉴스를 봐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번 주 What do you do? Tell me는 뉴스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국회의원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 강창말 방송국 MC 쑥쑥입니다. What do you do? Tell me.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질문 시작해 볼게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대구 달서구 시민들,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300명 좀 안 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법을 만든다든지 또 예산이라고 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거라든지 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이제 만든 법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수술할 때 피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헌혈하게끔 이제 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라든지 또
과거에는 과원이라 해서 시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국가에서 많이 도와준 거라든지 또 경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법들을 이미 많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네, 국회의원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제 당이 다를 경우에 많이 이제 그 서로 때로는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점들이 가장 조심하고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뉴스에만 나오나요? 국회의원이 뉴스에만 나오는 이유는 예능에서 잘 안 불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유재석이나 그렇게 예능감 있고 하면 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또 국회의원이 드라마라든지 예능에 가면 또 그게 또 뭐 정치적으로 특정하게 또 도움을 줬다 이런 또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잘 안 나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SBS 집사부일체 알죠? 집사부일체? 그 집사부일체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나간 적은 있죠. 예. 네, 의원님이 워낙 위트도 있으시고 충분히 예능에 나가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여러 명이서 다니나요? 국회의원이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바쁘다 보면은 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이 방송국에 갈 때라든지 할 때 자료를 본다든지 또 행사를 갈 때 앞에 행사가 어떤 게 있느냐 자료를 볼 때 그런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경우 때문에 뭐 한 명 내지 두 명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월급을 주나요? 국회의원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당연히 이제 정부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주게 되죠. 공무원도 보면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과 국민의 투표로 되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은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은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부자예요? 국회의원은 부자일 수도 있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정말 돈이 지금 현재 가장 부자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고 이제 그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를 했기 때문에 부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빈털터리도 뭐 있지요. 그리고 역대 그전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뭐 정몽준 회장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국회의원 될 때는 최고 부자 국회의원이었죠. 예. 본인은 부자가 아니신가요? 저도 부자입니다. 예, 예. 옷은 정장만 입으시나요? 청바지도 입으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일 때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제가 학생일 때나 이럴 때는 저도 이제 청바지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입었는데 공무원 되고 하니까 자꾸 정장 그것도 색깔이 이 밤색 내지는 곤색 이런 거를 자꾸 입다 보니까 이런 색깔이 아니면
어색해.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눈이 생명이 되는 것 같아. 생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이제 어떤 색깔에만 이게 눈이 익숙해지는 건데 자꾸 이제 특정 색깔, 특정 어떤 옷만 자꾸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 다른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나요?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예, 달서구에는 국회의원이 이제 제 빼고 2명,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달서구 의원들끼리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의 북소리 축제라고 그 축제에 우리 윤재혁 의원도 만났는데, 지역의 행사장이나 또 국회에서도 자주 만나는데, 만나서 딱히 할 이야기는 없어. 근데 뭐 그냥 인사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정도고, 왜냐하면 서로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로 친하게는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몇 번 가나요? 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국회의사당은 그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는 봤죠? 사진으로. 이 봉우리 같이 둥그란 지붕에 있는 거 봤죠? 그 건물. 저는 어릴 때 그 지붕에서 짠 문이 열려가지고 마징가 제트가 쫙 올라올 줄 알았어. 옛날 만화 마징가 제트라고 있거든. 모르죠? 예. 내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말할 때 4학년 때 인기 쓰던 만화가 마징가 제트라고 있는데 그 문이 쫙 열리면 마징가 제트가 쫙 나올 줄 알았어. 어릴 때는. 이제 그곳이 이제 국회의원이 주로 활동하는 이제 본관인데 그곳에서 이제 표결을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건물에 가게 됩니다. 자주 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또 그 옆에 또 이제 제 사무실 같은 의원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 오전까지는 이제 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생활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만나보셨나요?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알아? 네. 뭔데? 윤석열이요. 똑똑하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제가 그 2021년 제가 이제 당내 선거할 때부터 일찍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지 지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자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물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제가 우리 대통령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이제 성서공단에서 이제 회의도 했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는 또 대통령실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해서 꾸준히 그래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서광창 마을 방송국의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프로그램 게스트로도 자주 나오시고 저희 동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주인공 홍석준 국회의원님을 직접 만나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쉽게 풀어 얘기해 주셔서 이해도 쏙쏙 잘 되고 있답니다. 이쯤에서 홍석준 국회의원님의 신청곡 버즈의 가시를 듣고 오겠습니다.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해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나를 그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날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아파와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어린이들의 질문이 끝났는데요. 어른들은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95년도에 이제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2020년 1월 15일까지 했으니까 이제 24년 하고도 이제 몇 개월 하게 됐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이제 행자부에서 시작했다가 주로 대구시에서 했고 달서구에서도 본동의 동장이라든지 하면서 한 4년 몇 개월을 이제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퇴직을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업들, 국민의 생활에 참 이렇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너무 한계가 많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서 제가 공무원 정년을 마치는 게 그런 어떤 현실로부터의 어떤 도피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 끝에 국회의원 나가게 됐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이제 특히 이제 정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이 국회의원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결심이었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와이프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이루고 싶은 안건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공무원을 하지 못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안건을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21대 국회가 남아 있는데 제가 대구 선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신광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금호강 개발이라든지 또 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또 극장 이런 어떤 국정 과제를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하고 싶고 특히 우리 지역 성서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뿌듯했던 업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것 중에 참 뿌듯했던 일들은 일단 조금 전에 우리 굴비지 어린이 기자단들하고도 했지만 아동복지법이라든지 헌혈관리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참 뿌듯했고 또 경제산업적으로 우리 대구에 많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특히 성서공단의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좀 뿌듯했습니다. 일정표가 엄청 빡빡하시던데 언제 쉬시나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제가 그 선거 결심하고 난 다음에 반나절 이상을 쉬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는 뭐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동적 휴식이라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과 일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 저는 휴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과 법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좀 하고 싶습니다. 동적 휴식이란 거 오늘 처음 배워봅니다. 혹시 MBTI가 무엇인가요? 저는 MBTI는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혹시 E이실까 싶어서. 네, 혹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많은 특권 내지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없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연금이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뭐 KTX라든지 열차는 언제든지 가도 뭐 자리가 있는 이런 혜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른 무엇보다도 큰 혜택 내지는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헌법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법률안을 제안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뭐 비판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할 수가 좀 있고 또 국회의원의 말은 어떤 지역에 가서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즉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권이자 권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의원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 참 대외적인 환경도 어렵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최근에 뭐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세 분이 계십니다만은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가 참 더 걱정인데 특히 오늘 굴비지 어린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참 반가운데 이 저출생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미래 좀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꿈꾸는 게 막연히 뭐 그냥 헛된 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일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분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꿔야 되고, 특히 뭐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꿈을 많이 꾸고 또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어린이들이 참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지만 그러나 이미 기성세대보다는 본인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 출연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에게 방송 출연이란? 나에게 방송 출연이란 내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열어갈 경제 전문가 홍석준 국회의원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 기자단은 홍석준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단 이외에 친구들도 다 같이 와서 사무실을 둘러보았답니다. 사무실에는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테이블마다 간식이 있어서 좋았답니다. 국회의원님,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멋진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자라날게요. 그럼 다음번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